South Korea has been a major abuser. China, South Korea. They both rip us off, left and right. It's a losing deal. If South Korea paid us $60 billion a year to keep our troops overseas, it's an okay deal. South Koreans were horrible to deal with. They sell us Samsung TVs, and we protect them. It makes no sense.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s costing. 이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문제를 들먹이며 한국에 쏟아냈던 발언들입니다. 또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에 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나토와 다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내각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고 한 뒤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는 센 발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미 방위비를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도 한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선택하겠다는 센 발언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성역화에 대한 우려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을 상대로 무모한 방위비 압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침을 날린 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이 대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향후 핵무장 결정을 해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맥스 부트는 미국이 미국 도시가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핵무기로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맺고 있는 핵공유 협정, 자체 핵능력 개발 등을 논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논의는 매우 염려되는 사안이며 핵무기가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 확산이 미국이 신뢰하는 나라들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트 칼럼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주둔 비용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다가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미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 참화를 감수할 것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핵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지고 국제사회 주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속에서 미국의 핵 확산 반대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핵위협이 명백히 이례적 상황, 회원국의 최고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는 핵 비확산 조약 10조에 해당된다며 한국이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호국들의 핵보유는 허용해온 반면 이란과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의 핵보유에 반대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보유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핵 대응 목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이어 핵 보유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며 미국은 압박을 자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 의견을 내놨던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도 지난 19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의 안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곧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동맹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싶은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약은 위기 상황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에 기반을 두게 됐다며 단순한 핵우산 안심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이 안심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핵 억지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NPT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을 쉽게 충족시킨다며 한국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프랑스와 영국을 본받아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무기고를 건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대한 완성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사시 6개월 안에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설계 방안을 내놓자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6월 CNBC 코리아와 글로벌 이코노믹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생 연구해온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제조 방법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으로 고농축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5대1 비율로 섞어 5kg의 알맹이를 만들면 최대 폭발력을 내는 저위력 핵무기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서 교수는 폭발 효율이 높으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적게 쓰고도 고위력을 낼 수 있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얼개 외피의 폭파 지점을 32개에서 64개와 96개로 늘릴수록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32개로 하고 차차 늘려 나가자는 것이 그의 제안입니다. 한국은 100만 톤급 고위력 핵무기보다는 국지적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킬로톤급 저위력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 MIT대 국제정치학사 베리 포젠 교수는 저서절제에서 미국의 국력이 최정점에 달했던 냉전 때와 달리 지금은 중로의 핵공격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직접 억제해 내기도 벅차다면서 한국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북중로의 핵공격 위협까지 저지하는 확장 억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을 미국의 동맹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돈 없인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핵으로부터 구하지 않을 것이기에 프랑스가 자체 핵무장을 했던 방식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